국내로 들어오는 마약류의 밀반입 경로가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마약류의 밀반입 경로가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뉴질랜드 세관 당국은 이전에 중국이 주였던 국제 마약 조직의 뉴질랜드로의 마약 반입 루트가 현재는 미국 등 아메리카 지역으로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12개월 동안 중국으로부터는 마약 반입이 적발되지 않은 것에 비해 미국발 마약은 작년에 2,300만 달러 상당으로부터 금년에는 8월까지 단 8개월 동안에만 1억 1,400만 달러 상당액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중남미 지역 역시 작년 1,100만 달러 상당에서 금년 8월까지 8천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세관의 한 당국자는 현재 마약 카르텔과 쥐와 고양이의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으로 부풀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마약 범죄 전문가는 아메리카 대륙의 일부 국가들은 아시아로부터의 마약 반입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세관에서는 중국의 홍콩이나 광저우, 미국 워싱턴 등지의 전문 조사관들을 파견해 효과를 보고 있는데 내년에는 마약 발송처로 새롭게 등장한 미국 LA에도 조사관이 파견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우체국들이 지역사회의 주요한 중심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우편 업무는 물론 금융 업무를 취급하게 해 영업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뱅크는 지난주 웰링턴 지역의 피토니, 스토크, 존스빌 지점을 폐쇄했으며 이 지역에서는 이미 ANZ과 BNZ도 지점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질랜드 포스트는 우편물이 엄청나게 줄어들면서 지점 폐쇄가 새로운 일이 아니라며 경영이 어려운 79개 지점을 폐쇄하고 슈퍼마켓이나 약국으로의 전환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지역사회에서는 기금 마련 행사로 우체국을 유지하기보다 정부 차원에서의 개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란트 로버트슨 재정부 장관은 우체국이 지역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 지금의 우편 업무에 추가로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했습니다. 초록잎 홍합 30톤이 과거에 무자비하게 잡아서 멸종된 해저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하우라키 하버에 뿌려질 예정입니다. 아우어 걸프라는 지역단체는 코로만델 농장에서 양식된 수백만 개의 홍합을 하우라키 걸프 해저에 방출하면서 사라진 해저 생태계가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커리나 심 스미스 해양 생태학자는 노스 아일랜드 머슬 회사가 기증한 30톤의 홍합이 마우랑기 하버에 3번에 걸쳐 앞으로 3주 동안 나누어져 뿌려질 것으로 밝혔습니다. 지난주 10톤의 홍합이 자원봉사자들의 삽질로 바다에 뿌려졌으며 내일 2차분이 그리고 그 다음 주 마지막 10톤이 도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남섬의 말보로 사운드와 타스만베이 등에도 이와 같은 복원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지역마다 다른 생태 조건이기에 이에 대한 조절 작업이 필요하다고 해양 생태계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9살 난 자폐증 아들을 둔 한 아버지는 가족이 키우는 보조견과 함께 온 가족이 맥도날드에서 식사를 하려 했지만 종업원이 애완견은 들어올 수 없다고 해 쫓겨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 봄베이에 있는 맥도날드에 7살짜리 딸과 함께 자폐 아들과 보호견을 데리고 키오스크에서 메뉴를 고르던 중 한 종업원이 다가와서 개를 데리고 식사할 수 없다고 하며 이들을 나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는 이 개는 애완견이 아니라 보조견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종업원은 태도를 바꾸지 않았으며 이 사실이 본사에 알려지면서 맥도날드는 정중히 사과를 하고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티즘 뉴질랜드는 사회의 여러 곳에서 자폐 아들을 위해 이를 수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으며 올투게더 오티즘에서도 보조견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경찰이 지역 사회에서 유머 감각을 보이면서 좀 더 시민들과 친근한 모습으로 보인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지난주 야식을 하러 오클랜드 시내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모여든 경찰관들 중 한 명이 요새 인기가 늘어난 전기 스쿠터를 타고 온 장면이 한 시민의 동영상에 잡혀 SNS를 타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밤늦은 시각에도 일을 하는 경찰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 이어 지역 사회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경찰을 칭찬하기도 하고 그들도 사람이므로 일반인들에게 더 다가올 수 있는 모습이라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한 댓글에서는 경찰이 체포하는 모습보다는 일반 시민들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는 친근한 장면을 느꼈다고도 했으며 다른 글에서는 이 같은 모습이 진정한 경찰의 모습이라고 하며 예전부터 경찰은 우리 주위에 우리와 함께 지내왔다고도 올렸습니다. 또 다른 댓글에서는 전기 스쿠터가 앞으로 경찰의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는 농담도 있었지만 시민과 함께하는 경찰의 모습을 바라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왕가레이 서프라이프 세이빙 클럽은 구조 요원들이 사용하는 무전기를 도난당했다고 밝히며 이는 단순한 물품 도난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도난 물품을 되돌려주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형이지만 라이프가드들이 사용하던 열대의 모토로라 무전기와 일부 구조 요원들이 사용하던 물품들이 지난 일요일에 사라진 것을 발견했지만 그 이전에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왕가레이 오션비치에 위치한 라이프 세이빙 클럽 책임자는 다음 주 주말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구조 요원들 간의 무전 통신이 위험에 빠진 생명을 구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왕가레이 구조 요원들은 인근 루아카카 서프라이프 세이빙 페트롤 클럽에서 빌려온 무전기를 사용하면서 구조 감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웰링턴을 중심으로 한 뉴질랜드 중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기상경보가 발령됐었습니다. 어제 오후 기상당국은 노스 캔터베리부터 웰링턴과 넬슨 지역을 포함해 북섬 중부의 코로만델과 와이카토, 베이 오브 플랜티 지역 등에 뇌우주의보를 발령하고 피해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웰링턴과 넬슨, 말보로, 노스 캔터베리 지역에서는 강물 수위가 높아지면서 마틴버러 인근 국도 53호선 등 일부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나무가 쓰러져 일부의 전기 공급이 끊겼으며 낮 12시 45분에는 강한 바람 속에 웰링턴 항구에 접안하던 페리가 부두에 설치된 항해 표지 등과 충돌하는 사고도 났습니다. 웰링턴 국제공항에서는 당일 도착 예정이던 싱가포르발 국제선 여객기가 오클랜드로 회항하는 등 항공기 출발과 도착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날씨는 남쪽에서 접근해온 복수의 저기압 기단이 느린 속도로 뉴질랜드를 지나가면서 발생했는데 이미 남섬 남부의 더니든 지역에서는 한 차례 물난리를 겪은 바 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뉴질랜드에서 총각 파티 중이던 호주 새신랑이 난동을 피우는 바람에 결국 법정에까지 출두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지난 목요일 한밤중에 남성 퀸스타운의 와카테프 호수에서 결혼을 앞둔 퍼스 출신의 테일러 그레엄 라이언이 형제 및 친구들과 함께 총각 파티를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일 이른 저녁부터 술에 취했는데 당시 라이언을 포함해 여러 명이 기온 7도씨로 상당히 낮은 허리 깊이의 물속에 들어간 상태였으며 밤 10시 45분경에 이들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마린 퍼레이드 인근의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이들의 안전을 우려한 경찰관들 중 한 명이 물속까지 직접 들어가 이들을 구슬려 밖으로 내보냈는데 그러나 라이언만은 이에 반항하면서 경찰관의 가슴에 주먹질까지 해댔습니다. 결국 라이언은 최루가스까지 맞은 다음에서야 체포됐으며 이번 주에 경찰관을 공격하고 체포에 저항하고 반사회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퀸스타운 지방법원에 출두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그가 좋은 시간에 뉴질랜드에 왔지만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하는 좋지 못한 짓을 했다고 질책하고 하지만 운이 좋게도 운구차가 아닌 경찰 호송차를 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언은 경찰관에게 저항한 혐의로 벌금 $300와 법정 비용 $130,
그리고 경찰관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로 $400 벌금과 $130의 법정 비용을 선고받았으며 당일 오후에 이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 한때 비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오늘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성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KCR에서는 번역, 아나운서, 엔지니어로 활동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021-047-410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성당 소식입니다. 음악 피정 안내입니다. 오는 12월 9일 일요일 대림 2주일 교중미사 후에 오후 1시부터 음악 피정이 있습니다. 이번 음악 피정은 대림 특강을 대신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플라넷 FM 웹사이트나 스마트폰을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한인성당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CR 게시판이었습니다.